자, 대한민국 대표 강연 토크쇼 소나기의 이용렬입니다. 여러분 저 혹시 전화하면서 전화기를 찾고 있고 또 같은 날 약속을 겹쳐서 잡고 이럴 때마다 혹시 나 치매하냐? 네, 가슴이 덜컹. 예, 이러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소나기 100세 시대에 치매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힘찬 박수로 출발합니다. 정말 송도순 씨께서는 실제로 치매 환자가 집에 계셨군요. 우리 엄마한테는 아버지가 하느님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사는 기둥이 없어져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네네. 한 달도 안 있어서 막 말을 빨리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치매. 또 한 분도 계셨습니까? 우리 시아버님은 치매는 아니시고 반신불수셨어요. 아이고, 예. 저하고 9년 동안 사시면서 제가 아마 똥 치는 대회 있으면 제가 1등 할 거예요. 아이고, 너무 잘 쳐서. 아이고, 네, 그러셨구나. 네. 우리 더 자세한 얘기는, 네, 우리 저 강연 후에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박건우 교수의 강연을 듣고 우리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치매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용돈 드렸던 거 어떻게 됐어? 그거 어디 갔지? 가스불을 꺼야 되는데 보고도 안 끄세요. 약 뭐 있긴 하지만 좀 시원찮습니다. 치료의 주체는 저는 가족이 돼야 된다고. 우리 주변에 분명히 치매 환자들은 늘 것입니다. 저도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섭다 이렇게 다가갈 것이 아니라 우아한 노년의 방해꾼인 치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여쭤볼게요. 이용렬 씨. 네네. 우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름. 예. 근데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무슨 우아한 삶이야. 참 우아한 노년을 보낸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문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미국, 일본이나 유럽 등은 고령사회 대비 그 기간이 20년 내지 30년 혹은 50년 이상이었던 것 반해서 우리는 불과 10년 만에 맞부딪히게 되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핍박이 예고되고 있어 국가적, 사회적 재앙이 우려된다. 장수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건강하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의사인데 그 결과가 장수국가가 되니까 국가적, 사회적 재앙이 된 거예요. 저 의사 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국가적, 사회적 재앙입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너무나도 노인의 가치를 경제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노인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그 경험으로 자신이 앓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알려줄 수 있는 능력. 전 그걸 지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것을 망가뜨리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네, 치매입니다. 치매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굉장히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60대에서는 100분 중에 1분 정도예요. 뭐 별로 굉장히네. 그런데 70대 가면 10분 중에 1분이에요. 80대가 되면 4분 중에 1분이래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점점 무서워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치매 추정 인구는 제주도 인구 50만 명이 조금 너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죠. 참 많습니다. 어느 며느님이 어머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모시고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제일 처음엔 기억이 떨어져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옛날 기억은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기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 진짜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옛날 기억 너무나 잘하세요. 옛날에 제가 어떻게 했다는 거 저도 모르는데 다 꼬박꼬박 꼽으시고요. 그리고 옛날에 구박받았던 거 다 얘기하시는데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최근 기억이 점점 없어지면서 예전 기억이 더 명확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기억력. 그래서 기억력 좋냐고 물어보면 옛날 기억력 좋은지 최근 기억력이 좋은지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기 정도 되면요. 손자가 용돈 주고 갑니다. 받았어요. 아, 내가 좀 기억이 없으니까 어디다 숨겨놔야지. 잘 숨겨놔요. 근데 이제 손자가 왔어요. 할머니, 저번에 용돈 드렸던 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어디 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어머님 이 돈 뭐예요? 라고 딱 보이는 순간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요 도둑. 네가 훔쳐갔지. 며느리 환장합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일. 너무 원망스럽고 그렇지만 어머님 입장에서 도둑이라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도둑이라고 뿐이 판단할 수 없었던 겁니다. 치매 환자분들을 잘 케어하고 관리하고 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 치료의 주체는 저는 가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살벌한 얘기인가요? 왜 짐을 나한테 다 지우냐고요? 가장 오랫동안 같이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그분입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화가 나죠. 또 오해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치매에 대해서 가족들이 잘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알자.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봉양하다 보면 가족끼리 많이 싸웁니다. 설마 합치자고 부르신 건 아니겠죠? 우린 애들이 둘 다 학생이라 못 모시는 거 알지? 형님, 전부 학생 아니에요? 고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같아. 그럼 어디 싼 요양원이라도 좀 알아볼까요? 첫째 며느리가 참 봉양을 잘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며느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동생, 어머님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가 딱 모셔갔는데 첫째 며느리는 또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잘 계시나고 딱 가봤어요. 헉, 이건 뭐 엉망이야. 우리 집에서는 똥 오줌 다 가리셨는데 거기서는 막 똥을 싸셨다는 거예요. 오줌을 아무 데나 두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좀 알면 아마 해결 방책이 있었을 거예요. 새롭게 배우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첫째 집은 항시 있었던 집입니다. 화장실 어디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집에 갔더니 이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밤에 깜깜한데 딱 나왔는데 이 방인지 저 방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이 방 열어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 방 열어보니까 저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게 실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치매 증상 아주 그냥 뭐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이 막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해결점은 아마 첫째 며느리가 다시 모셔가는 겁니다. 그럼 첫째 며느리는 그렇게 희생양으로만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분들을 잘 봉양할 수 있도록 휴가와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싸워서 붕괴될 것이 아니라 치매 부모님을 모신다는 입장에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뇌세포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증진을 시켜줘도 계속적으로 나빠지는 그 세포가 없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증상치료입니다. 증상치료. 그리고 기억력도 좀 증가시키는 증상치료법이 있고 또 막 화를 내고 망상을 갖고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좀 줄여드리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뭘 하냐면 가족들이 모실만하게 이쁜 치매를 만들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초기에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사실은 이제 뭐 약이 좀 효과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중기에는 약발보다는 여러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빨리 돌아가시나고요? 예전에 한 10년이면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요즘 한 15년, 20년 가십니다. 오래 가는 여행입니다. 오래 가는. 하지만 결국엔 어떤 상태, 즉 최종의 상태에 도달하실 때가 있겠죠. 싸우지들 마세요. 이 좋은 세상에. 근데 댁은 누슈? 그분이 저희들을 전혀 알아보시지 못하는 상태. 전 말기 때 마지막에 그 가족을 전혀 알아보지도 못한다면 그분을 끝까지 원망 덩어리로 만들지 마세요.